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5월 29일부터 신청받는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바우처가 있으면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라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일정 금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도 더 많아졌고 사용 기간도 더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나 같이 사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가 이렇게 수급자 여부에다 세대원의 특성까지 보기 때문에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 금액을 한꺼번에 모두 써버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2번에 나눠서 지원해요. 그래서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해당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한 번, 동절기에 해당하는 10월 1일에서 5월 25일까지 한 번,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1인 세대에게는 하절기 47,000원, 동절기 254,500원에서 총 295,5,200원 지원되고 2인 세대에게는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에서 총 407,500원 지원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절기 바우처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 못 썼다면 해당 금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월돼요. 반대로 만약 하절기 바우처가 부족하다면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5,000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절기 바우처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는 신청해야 하죠.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이나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또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월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니까 한번 신청해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지 지원 방법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 전기세 중 일정 금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고요. 전기세나 도시가스비를 감면받는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세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식으로 지원받고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 난방비 중 하나를 요금 차감해서 받거나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유, LPG, 연탄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받는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등유나 LPG, 연탄을 살 때 배달료도 포함해서 결제하실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둘 중 하나로만 신청할 수 있고 요금 차감의 경우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고려해서 바우처를 어떻게 지원받을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쿠폰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다 못 썼다고 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모두 다 쓰는 게 좋은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들을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서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이에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 중에서 주소나 세대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분이라면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돼요. 그래서 수급자가 별도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주소나 세대원의 정보가 바뀌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셔야 돼요. 직접 가기 힘드시면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죠. 참고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신청하실 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에너지 바우처 이용 중간에 정보 변경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는 중간에 이사를 가면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되고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늘었다면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달라져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돼요. 또 바우처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하죠. 6번째,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이에요. 고시원이나 여관, 쪽방처럼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면 방세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수급 가구의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해서 수급 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줘요. 만약 영수증 제출이 어렵다면 가구원 수별 에너지 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요. 올해 바우처에 대한 것은 올해 바우처 사용 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작년 바우처에 대한 것은 올 여름이 되면 받을 수 있죠.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유례 없이 더울 거라고 해요. 여기에 전기세도 오를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잘 사용하셔서 올 여름과 겨울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